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2180선으로 내려온 코스피입니다. 자, 어제 2200선을 돌파해 성공했었던 코스피가 오늘 다시 218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고 특히 그동안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언택트 관련주의 낙폭이 컸는데요. 언택트 관련주는 최근 들어서 연속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 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도 낙폭이 더 커지기도 했는데요. 자, 그리고 5G 관련주들 오늘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퀄컴의 호재로 상한가 기록했던 BH 오늘은 개장 직후에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8.61%로 약세 마감했는데 또 반면에 DKT는 오늘도 11% 넘는 급등 흐름을 이어갔고요. FR텍은 8% 상승했지만 또 에이스테크나 Y솔처럼 어제 크게 올랐던 종목들은 하락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은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던 하루였는데요. 그동안 주춤했던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제약업체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개발 가능성으로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대한항공과 진에어 같은 항공주와 함께 또 노랑풍선,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여행주도 상승하고요. 또 한국판 뉴딜의 수혜를 안고서 자동차 관련주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폭의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금융주도 꿈틀했습니다. 미국 골드만삭스가 호실적을 발표한 점과 함께 또 국내 증권사들 역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DB투자증권 등이 오늘 4%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 만에 코스피가 2180선으로 내려왔는데요. 현재 시장에 있는 종목들별로 각 섹터들별로 특징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에는 이분들과 함께하죠. 김민준 전문가님 그리고 장재민 PB님과 함께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초복이잖아요. 몸보신 좀 하고 오셨나요? 두 분? 라면 먹었습니다. 라면도 뭐 몸보신 할 수 있죠. PB님은 어떠신가요? 짜장면 먹었습니다. 아, 면이네요. 그런가요? 저는 오늘 아직 안 먹었어요. 저 좀 이따 끝나고 닭발을 먹을 예정입니다. 아, 닭발 괜찮죠? 네. 평일이지만 닭발을 좀 오늘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오늘 좀 몸보신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안 하셨다면 저희가 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보신시켜드릴 수 있는 다양한 종목들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앞으로 종목 진단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야기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 계속해서 채팅창에서 대화 나눠주시면서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꼭 올려주셔야 합니다. 유튜브 홈페이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면, 짜장, 닭발이다. 그래서 라면하고 짜장면 드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시간에 또 라면 꽤 땡기실 텐데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보신 다음에 라면 끓여 드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올랐다가 화요일 떨어지고 어제 올랐는데 오늘 또 떨어졌거든요. 자, 오늘 다시 2180선으로 내려왔어요. 전문가님 오늘은 왜 떨어졌을까요? 네, 어제는 음봉이 출현하긴 했지만 떨어졌다기보다는 어쨌든 0.2% 정도 상승 국면에서 끝났는데 이제 단기 조정이 782선까지 좀 오르다 코스닥 기준 좀 내렸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긴 한데 저는 지수 타겟팅을 좀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곤 합니다. 어디까지 갈 것이다. 근데 금주 내에 저는 800선 언저리까지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왜 그렇게 타겟팅을 좀 했냐면 미국이 이제 결국 이제 백신과 치료제에 초점을 좀 맞췄었습니다. 네. 결국은 하반 국면에 대한 지금 우려감들은 있거든요. 근데 결국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상방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상존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분명히 중증 환자에 대해서 투약을 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렘데시비르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결국 귀엽게 봐줄래요? 귀엽게 봐줄 수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은. 네. 나이가 이제 72살이신데 벌써 왜 이렇게 자꾸 좀 무게감 없이 하시는지 네, 개인적으로 시청자 좀 대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네. 낮에 이제 홍콩 보안법에 따라서 이제 특별지휘국 박탈 이야기가 나오다가 오늘 드디어 행정명령에 낮에 사인을 했습니다. 네. 사인을 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는 게 아니냐, 또 한 번 불거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고점 상단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씩 이제 주말로 갈수록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나오는 네. 국면이거든요. 개인 하루 이동성도 심한데, 근데 여기다가 엎친 데도 천개로 이제 행정명령 사인을 해버리니까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내려가고 항생 지수도 내려가면서 국내 증시까지 덩달아 내려가는 모습, 이렇게 오늘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홍콩과 관련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와 함께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피비님께서는 오늘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4대장으로 꼽았던 SDI, LG화학,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만 봐도 그 시장이 보인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특히 이제 언택주 그리고 인터넷 종목들의 좀 하락이 좀 컸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하락이라고 좀 말씀드리기도 그런 게 네. 아직 뭐 조정이라는 말을 하기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던 거에 비해서는. 맞습니다. 그렇죠? 뭐 오늘 뭐 맞아요. 한 4~5%가 빠졌다 한들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금 하락의 의미를 아직 뭐 지금 해석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네. 일단은 좀 달랐던 포인트는 뭐냐면 그동안 2~3% 정도 빠져서 이제 매수세들이 계속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보합을 만들면서 오히려 이제 플러스 전환까지도 만들었던 시장 대비했을 때는 일단은 왜 이렇게 계속 빠졌냐라고 했을 때는 2200선까지 끌어올릴 때까지 이 종목 위주로 계속 갖고 앞으로도 또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순환매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가 또 꽤 됐어요. 근데 이제 잘 나오지 않죠. 물론 최근에 뭐 자동차, 뭐 네. 현대차를 비롯한 여러 종목들이 올랐지만은 아직 순환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미국과 지금 한국 시장 똑같습니다. 컨택주들의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언택 위주로만 계속 지수를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죠. 이런 여건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좀 2200선 지지가 어렵구나라고 판단한 그런 시장 판단인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부 인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2% 그러면 넘게 빠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도 뭐 계속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선물이 뭐 빠진다는데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반등을 내면서 이제 매수세를 보여주지만 오늘 시장만큼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오늘 포인트를 잘 잡아가시면서 좀 다음 주까지 좀 장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현재 전체적인 시장을 좀 체크해 봤는데 오늘 지수는 하락했지만 그래도 언택트도 하락하고 대장주들이 좀 힘을 내주지 못했지만 그동안 좀 부진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섹터들도 많았거든요. 특히나 경기 민감주 최근에 좀 꿈틀거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경기 민감주 최근에 왜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까요? 이제 인식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최근에 유동성 장세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게 되면 양시장 개인들 매수세였거든요. 네. 이제 올라가면 외인이나 기관들이나 좀 팔면 개인들이 받는 이런 모습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네. 이제 매번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섹터가 좀 덜 올랐지? 어느 종목군들이 좀 유망종이지? 이렇게 보게 되면 경기 민감주 섹터가 물론 반도체도 들어가지만 결국은 갤럭시 부품주, 폴더블, 뭐 스마트폰,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경기 민감주 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이미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거 네, 말고 그렇죠. 또 갈 데가 어디 있을까? 요즘은 제가 오늘 낮에도 그런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데 네. 앞에 이제 좀 붙였죠. 똑똑한 동학개미. 맞아요. 요즘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물론 아직까지도 주식시장에서 승리하는 인원들은 적죠. 그렇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묻지마식의 투자는 하지 않거든요. 트레이딩도 묻지마 매매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한 개미들이 이제 찾아다니지 않나. 그리고 하반기 보게 되면 지금 뭐 삼성전자나 애플에서 네. 스마트폰들이 다 신작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애플은 12죠. 지금 네, 1, 네. 2에 관해서는 출격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 보게 되면 주가 흐름들이 그래도 파트너 이런 것들이 좀 기지개를 폈거든요. 네네. 어제는 뭐 애플 관련주 BH 오늘 빠지긴 했지만 어제 또 상한가도 좀 가는 모습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순환매 속에 찾아가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이 양분돼 있어요. 네. 오늘 거의 3시까지만 하게도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진행했고 기관들이 받아주는 형국이었습니다. 실제로. 네. 근데 장 막판에 10분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확 돌아섰습니다. 결국은 현물 시장에서 차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던지는데 이걸 누가 받냐? 개인들이 다 받아버려요. 현물 시장을. 그렇기 네네.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 치고 저점에서 받는 개인들 이런 장세가 유지되다 보니까 좀
선물 시장은 외국인들이 좀 독식에 가는 과정. 항상 보게 되면 선물 시장에 떨어지다가 장중에 기관이 받아주고 다시 외국인들이 돌아서고 오늘 개인도 역시나 선물 시장에서 매도세거든. 이런 장세 흐름은 지속적으로 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PB님은 어떻게 보세요? 경기 민감주 왜 오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언택주들의 조종이 이제 나오면서 이런 수익을 많이 내셨습니다. 수익 많이 낸 뭐 기관 포함한 뭐 개인까지 이제 주가를 봤을 때 언택주들은 주가가 좀 비싸다고 느끼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낙폭과대주들을 주목하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자동차 종목들은 좀 어제 대비해서는 좀 약했지만 자동차 그리고 뭐 화장품 이런 좀 네. 전통적으로 대표됐던 종목들을 주목하는 것 같고. 근데 오늘 진짜 화장품은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를 만한 이유가 딱히 찾아지진 않지만은 네. 지금 시장은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오를까를 했을 때 실적에 대해서 좀 타격을 덜 받을 만한 뭐 화장품이 뭐 타격을 못 받는다라기보단 덜 네. 받는 종목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특히 뭐 금융 실적이 이제 어제 네. 이제 뭐 골드만삭스나 이제 탑 티어에 있는 미국 네. 회사들의 실적이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있었으나 생각보다 실적 타격이 크지 않았네 하면서 이제 금융주나 은행, 뭐 자동차 이런 쪽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동차는 타격은 있지만 좀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던 것 같고요. 네. 고로 실적이 타격은 있으나 타격을 극복을 할 탄력성이 높거나 아니면 실적에 대한 타격이 예상보다는 좀 적을 만한 종목들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오늘 금융주 쪽으로도 조금 약간 상승세가 나타났을까요? 무슨 뭐 금리 동결이라는 이슈도 있기는 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실적 기대감도 실렸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금융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이제 뭐 골드만삭스, 뭐 시티, 뭐 모건 스탠리 이러한 지금 이제 탑 티어의 그 높은 상위 이런 주자들의 실적이 좋았죠. 근데 네. 이제 다 같이 좋다 보니까 한 명만 유독 좋았던 게 아니라 왜 좋았지 했을 때 채권에 대한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얼마나 지금 시세가 좋습니까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리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타격이 좀 덜했던 거죠. 우려했었던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뭐 채권에 대한 이득도 있었고 또 네. 브로커리지에 대한 점점 거래대금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있다 보니까 금융주들에 대한 이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그 다우지수를 이끌었을 때 뭐 이런 종목들, 뭐 컨택들 위주로 올라갔던 거를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가고 있는 좀 형세입니다. 그러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주들은 최근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빠졌었는데 네. 동결 이슈가 나면서 이제는 이제 여기가 금리의 마지막 이제 하단이지 않을까. 바닥이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바닥이라는 인식이 좀 잡힌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배당이 지금 높습니다. 주가 대비.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매력을 먼저 들어갔는데 이제 주가 차이까지 지수 견인을 할 때 우리나라의 금융주들이 좀 차지하고 있는 시총에 대한 그런 지수 상승을 할 만한 견인 역할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종목 대비 우리나라는 지금 시총 상위 종목 100위 안에 드는 금융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종목들을 올려서라도 또 시총을 지지하고 혹은 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도 기관이나 뭐 개인들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요. 고로 이런 종합적인 면모로 지금 금융 종목들이 좀 주목받고 있구나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문가님 금융주들 오늘 이렇게 조금 좋은 모습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 연속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는 금융주에 대해서 평가가 좀 박한 전문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주관적인 차이가 다 있는데 금융주들이 신종 코로나 이후에 좀 단기 반등세가 처음에 다 나왔었거든요. 금융 지주사부터 뭐 KB, 기업은행 그러다가 거의 상승분을 다 내놨는데 네. 그때 당시에 올라간 이유를 보게 되면 밸류적인 메리트, PER, PBR 기준 좀 싸다. 그다음에 배당 메리트였습니다. 뭐 8%, 9%대 높은 배당들. 네. 그러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융위기 때도 그랬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 금융은행주들의 주가가 어떤 코스피 양대지수와 정비례 가면서 지금도 그렇죠. 올라가느냐. 지금 정비례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주가 차트 양대지수의 상승폭과 금융지주들의 어떤 증권주들의 상승폭을 고려했을 때 정비례 관계가 전혀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회사채만 네.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히트를 쳤었습니다. 회사채에 대한 수익률이 이제 결국은 CP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가면서.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은행주와 증권주를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금리를 동결했지만 앞으로도 금리 인상 카드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인상이 쉽지 않을 네, 것이다. 신종 코로나 네네, 국면이 맞아요. 유동성 공급을 많이 했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거죠, 한국은행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무조건 어렵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 3월에도 카드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인상이 돼야지 또 증권주, 은행주들이 그렇죠. 완전 올라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은행권들은 특히나 이제 금리가 인상돼서 네. 대출을 이제 많이 하게 되면 이자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물론 배당 메리트가 있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은행주들은 괜찮고 네.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증권주들이 좀 괜찮아요. 저는 증권주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데 증권주를 네. 보게 되면 오늘 PB님 나와 계시지만 가감없이 부채 비율이 높은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삼성증권이 넘버원이고요. 자기 잠식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채가 그때 당시에는 3,000%가 넘었었습니다. 2위가 한국투자증권이었어요. 2,800%였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느까지 내려갔냐? 이게 많이 네. 내려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증시안정기금을 출연했을 때 회사채 매입을 증권주권은 안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사태가 터졌죠. 네. 원유 레버리지 사태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ETF하고 ETN의 차이가 있거든요. 발행 공모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운용사냐, 증권사냐. ETF는 이제 운용사가 하고 있지만 ETN은 증권사에서 도맡아서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증권주들의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동학개미 운동, 우리 스마트한 동학개미에게 증권사들은 감사해야 되죠. 실질적으로. 네. 모든 부실 기업이다. 어떤 자기 부채에 시달리고 있던 거를 동학개미 운동들이 다 해소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2분기, 3분기 실적이 실질적으로 좀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증권주 중에 미래에셋대우 정도는 오늘 추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뭐 단기로는 증권주,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은행주는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유하고 있는 낙폭 과대주 쪽으로는 어느 쪽 보고 계세요? 저는 낙폭 과대주 중에 최근에 이제 낙폭 과대주가 있었던 거는 제약바이오겠죠. 네. 제약바이오가 제일 먼저 시달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SK바이오팜 광풍까지 꺼지면서 네. 물론 차별화되는 장세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이제 렘데시비르 관련이라든지 치료제 관련 치료제 종목들은, 관련주들은 조금 네. 히트를 치고 있지만 신풍제약이라든지 어쨌든 전체적인 섹터를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조정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하나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네. 7월 달에는 제가 제약바이오 학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고 단기 모멘텀이 소실되는 국면인 거죠. 그러면 8월 달에 없을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8월 달에 세계 폐암 학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8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도 유럽 소아 내분비 학회가 준비되어 있고 9월 달에 또 종양 학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유럽 당뇨 학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련 기업들이 단기 모멘텀 상승으로 딱 또 때마침 그때가 공매도 9월 15일 날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약바이오는 특성상 밸류 체인은 이미 부담스럽다는 건 다 알고 계시고요. 이제 기대감에 선반영되는 효과인데 실총 1조들이 상한가를 뭐 넘나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모멘텀은 8월부터 7월 말부터 좀 살아나지 않을까 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부터 기다리고 있는 학회 이슈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 받을 수 있다라면서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 짚어주셨고요. PB님께서는 낙폭과대주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네, 이제 어제 현대차가 오르면서 제가 또 한 번 느꼈던 건 뭐냐면 시장은 이제 현대차라는 종목이 뭐 주가 많이 빠졌던 거를 뭐 고려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오른다면 제가 보기엔 매수세가 바로 그냥 달라붙고요. 매수 대기자금들이 많다 보니까 뭐가 한번 오를 때 이 큰 종목의 시가총액과 여부 상관없이 뭐 이제 뭐 최근에 뭐 SK바이오팜도 다시 좀 오를 때 느꼈던 거지만 굉장히 거래 대금으로 인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등락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낙폭과대주 종목들을 보실 때 이제 일단은 현대차 사례를 통해서 고배당을 기반한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들이 일단 일어났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가 차트가 살금살금 올라가니까 따라 사는 이제 매수 세력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이 우상향의 패턴까지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다면 일단 배당을 깔고 와서 내가 좀 장기 투자하더라도 일단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컨택 종목 중 배당이 높은 것들을 먼저 관심 가져보실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네. 이런 종목들을 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배당을 준다는 걸로 하시면 지금 시장에서 좀 잘 맞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 중에서 배당도 많이 주지만 좀 흐름이 좋게 나왔다. 5% 6% 이렇게 크게 나온다
했을 때는 비중을 다 팔지 말고 2대 일부 비중에 대해서 트레이딩 바이어스 셀이라는 그런 전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형 IPO가 이제 하반기에 뭐 이제 카카오뱅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나오면 시장에 주목을 받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엔터 금융 섹터들을 저는 그래서 더 주목을 하는 거고요. 네. 이에 따라서 관심 종목들을 좀 나열해 보면은 좋아요. CJ ENM, 넷마블, 뭐 기업은행, 키움증권, 삼성증권처럼 뭔가 이렇게 증권주들이 아까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증권주들에 대한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거래 대금들이 늘어났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증권주들에 대한 좀 이렇게 좋은 평가들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증권주, 뭐 은행주, 엔터미디어들을 좀 순환매가 좀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이제 낙폭 과대주로 해서 제약 바이오부터 해서 엔터주 또 금융주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언택트는 좀 어떨까요? 이번 주 들어서 좀 힘이 빠졌거든요. 이게 조정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힘이 완전히 이제 빠져버린 건지 뭐 거품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어때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네. 늘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신종 코로나 직전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어떤 산업혁명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고 언택트주로 부각될 거라고 예측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이게 터지고 나서 지금 뒤늦게 한 가지 제가 경제방송을 다 챙겨봤지만 없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 패러다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일단 차익 실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움직임.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언택트들이 히트를 쳤는데 네. 이제 2분기에 호실적도 예상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주가에 좀 기대감으로 선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단기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주가가 하염없이 쉼없이 오를 수는 없죠. 무조건 어느 정도 쉬어가기도 더 큰 도약을 위한 충전. 뭐 이보 전진을 위한 네, 그렇죠. 일부 후퇴. 일부 후퇴. 네,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이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최근 장세는 누가 뭐래 트레이딩 장세예요. 여기서 이제 급하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말고 네. 좀 분할 매수 관점. 내가 원하던 가격이 오지 않으면 사지 말아라.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접근을 좀 하시면 이 조정 국면 속에서 차분하게 좀 기다리는 매수를 하면 충분히 언택트도 다시 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아까 채팅창에서 준호님이 네. 카카오 오늘 왜 잡았을까 내일 더 빠질 것 같은데 하셨는데 내동매매십니다. 시장님. 시장님 내동매매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피비님께서는 언택트의 최근의 흐름 어떻게 체크하고 계실까요? 네, 언택트는 이제 조종이라고 하기엔 아직 네, 오른 게 그쵸. 크고 빠진 건 적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여기서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조금은 이제 다른 섹터 쪽으로 주목하시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바꿔서 이제 수익이 많이 못 나더라도 오히려 내가 벌었던 거에 대한 반납에 대한 좀 리스크 테이킹을 오히려 좀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좀 줄이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어떤 관점을 좀 생각하면 좀 와닿을까를 고민했는데 네. 시장은 뭐 10년 단위로 2위 종목들을 보면은 그 흐름들이 좀 나왔었던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이제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의 뭐 성장세가 뭐 이제 앞으로 나쁠 거다라는 언급은 아니고요. LG화학의 시가총액이 어느새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고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언급은 아까 좋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이제 인터넷 종목이랑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쏠림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조금만 더 오르면 이제 진짜 시가총액 2위까지도 갈 수가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저는 SK 하이닉스가 2등 자리를 내줄 만한 그런 시장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의 질서는 2위는 아직 SK 하이닉스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로 2차 전지와 인터넷 종목들이 나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키를 새로 맞추면서 이 조정 장세가 거쳐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 예상하고요. 네. 이에 따라서 순환매가 나오든 뭐 어떠한 방식이든 얘네들이 조정이 나오든 뭐 키 맞추기 위로 올라가든 이런 식의 좀 질서를 새로 맞춘 상태에서 시가총액 키 높이를 맞춘 상태에서 올라가야 되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못 올라간 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삼성, SDI 계속 말씀드린 이 4대 장의 랠리가 이어지더라도 지금까지 큰 폭의 상승을 이어지기보다는 조정 나오면서 올랐다가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올 거니까요. 일단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내동매매 하지 않으실 것을 좀 강력히 주의 권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호님, 하이닉스도 오늘 잡으셨다고 하는데 카카오와 하이닉스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앞으로 오르긴 오를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의 큰 폭의 상승은 좀 기대하기 힘들지만 계속 조금씩 조정이 오면서 움직일 것 같다라는 말씀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투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증시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펀더멘털이 부족하다, 뭐 증시 상승 재료가 부족한 건 아니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증시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 닉네임을 잘 하세요. 토마토 전문가님들이. 저는 이제 김민주 유연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전문가인데 네. 지금 누가 뭐래도 트레이딩 구간인 건 확실합니다. 네, 공매도가 끝나기 전까지 뭐 공매도에서도 일장일단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단기 모멘텀성을 받을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을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수소차, 풍력, 태양광 말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반도체 소부장까지 여기 정책이 이제 수혜주를 받을 수 있는 섹터 공략 포인트를 가져야 되고 저는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토마토에 계시는 전문가님들께서 좀 화장품주에 대해서 좀 박해요. 솔직하게. 저도 일단 화장품주가 하향 섹터라는 것은 동의합니다만은 화장품주 쪽에서도 선별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하나님 기대감이 좀 있고 아직 네. 해제되지 않았지만 뭐 시진핑이 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화장품 쪽에 선별화 작업도 좀 필요하다는데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PB님의 투자 대응 전략도 체크해 볼게요. 네, 뭐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종목, 그러니까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의 시세가 크게 나올 때는요, 이제 수익률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비중을 담을 때 크게 오르고 내린 것들이 크다 보니까 트레이딩 바이앤셀로 정말 좋은 전략의 종목들이겠죠. 그럴 경우에는 일부 비중 둔 상태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도를 하면서 계속 일일 정산을 가져가면서 수익을 쌓는 전략이 좋을 거고요. 네. 뭐 이제 뭐 주도주 위주로 가져갈 때는 이제 나는 크게 그냥 들고 그냥 계속 바이앤홀드로 가져간다 하면은 일단은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월간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타일에 따라 내가 이제 종목과 비중에 대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분할 매도 전략을 좀 원칙적으로 정해 놓으시길 말씀드리고요. 네. 저는 근데 거기서 이제 보유 종목에 대한 수익 실현을 할 거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두시고요.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현금을 두시고 이 종목이 더 가면 그냥 차라리 저를 좀 미워하시면서 그냥 수익을 더 걷어가시고요. 떨어졌을 때는 차라리 내가 이 종목 좋게 봤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수를 늘려갈 수 있는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좀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장품 섹터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금융, 화장품, 엔터, 미디어 종목들로 하반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아직 많이 시세가 안 나왔죠. 그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안 오를 것 같은데 했을 때는 1차적인 그 매수 비중을 실으시고요. 올라갔을 때 따라 사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올라가서 따라 샀을 때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따라 사되 그 주간 안에서 수익을 계속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트레이딩 바이앤셀을 할 것을 강력히 말씀드릴 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수익을 지키고 두 번째로는 연말에 배당만 바라보더라도 이제 슬슬 연말 다가오죠. 그럼 배당 종목도 이제 슬슬 좀 담아놔도 좋은데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sek터 중에 금융 종목을 좀 주목해라. 뭐 특히 뭐 이제 기업은행이나 이런 뭐 은행, 증권 종목들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싸다 보니까 한 주당 배당률이 거의 6, 7%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업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하다는 이제 전제하에 배당률이 좋으니까요. 연말까지 이제 더 많은 매매 차익보단 그냥 배당 가지고 난 갈래. 이런 컨셉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이런 흐름 속에서 투자 대응 전략까지 체크해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종목, 관련 종목 한 가지 상담 도와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왕 MJ님이 네이버 올려주셨거든요. 23만 6,500원에 14% 가지고 계시고요. 채팅창에서도 2020 처음처럼 님이 네이버 매수하려고 하는데 진단 꼭 좀 해주세요 하셨는데 자,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까지 진득하게 기다리려다가 뒷걸음질 치고 말았다고 중기로 가져가야 될 때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김민준 전문가님 먼저 네이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우리 전문가님들도 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전문가들도 통찰은 반성이 있어야 되고 네이버, 카카오가 뭐 앞으로 이제 언택트 관련 중에 대장주 노릇을 할 것이다 이런 게 있는데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저는 지금 반대입니다. 반대고 그래요? 이렇게 주가가 높은데 네. 이거를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장기 투자에 내가 예를 들어 1억이 있다. 근데 이번에 3천 사고 보름 있다 3천 사고 뭐 한 달 있다 3천 이거는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뉴욕을 갔다 왔지만 이렇게 장기 투자는
워렌 버핏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주가가 내리거나 오르거나 꾸준하게 1억이 있다면 12달에 걸쳐서 사는 거죠. 1년 동안 투자를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 네이버가 올해 이렇게 주가가 네. 올랐을 때 내년에 조정이 안 나올 것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실제로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 4년, 5년을 내다보고 하셔야 돼요. 4년, 5년. 길게. 3년도 짧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주가에 등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흔들리신다면 레이버는 이제 실질적으로 라임도 있고 네. 메신저 일본 쪽에 매출 비중도 좀 늘어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때도 야인시대에서 한번 상담을 해드렸었어요. 29만 원 위로 있었을 때 분명히 제가 21선 기준에 28만 원이 무너지면 좀 정리를 하고 일단 챙겨라.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른 시청자님들이 25만 원대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네. 강력하게 지금 차익 실현하시고요. 오. 25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에 다시 재진입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재미 PB님의 대응 전략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네이버 그냥 차트 보시면서요. 이제 뭐 계속 분할매수 분할매도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네. 어떻게 포인트를 잡는 거야? 라고 여쭤보실 분들을 위해서 좀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지금 상승 곡선에 나오고 있는 네이버 주가를 보실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선을 그어봤는데 신기하게 이 안에서 계속 맴돌아가는 이런 상승 패턴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포인트가 이 채널의 하단 부분마다 이렇게 나눠 살 거다라는 원칙을 차라리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오늘 이상하게 더 오를 것 같아서 이런 매수 원칙은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원칙에다 부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냐면은 네이버와 같이 가고 있는 글로벌 피어 그룹, 뭐 이제 네이버와 같이 가면 뭐 텐센트나 뭐 이런 다른 중국과 미국의 흐름은 전일 어땠는지 이런 걸 같이 보시고 두 번째로는 매출액이나 이런 게 뭐가 나왔는지 세 번째로는 이 회사가 주가 올랐을 때 단순히 주가가 아니라 시총까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까지 이 세 박자를 완벽하게 좀 바라보시면 우려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럼 결론만 짓겠습니다. 네이버의 14% 비중을 갖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가져갈 목표가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 가시는 거고요. 다만 이 시장에서 네이버가 더 이제 크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비중은 내리시고 그럼 오래 가져가시면 되고요. 비중을 난 여기가 많이 줄인 거다 하시면 그냥 목표가까지 가셔야 됩니다. 개인의 원칙이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중을 절반 정도 아니면 뭐 일부라도 좀 더 내려놓으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 대한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리면서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시장 흐름 언택트는 조금 쉬어가고 있고 그동안 쉬었던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눈여겨볼 섹터 그리고 투자 대응 전략까지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